우리 이제 사례 발표 세 번째 시간은 밸류가든의 신은희 선생님께서 하실 텐데요. 신은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이렇게 저희가 그 미각 또는 이제 맛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함께 모였는데 전국에서 굉장히 바쁘게 출발하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얼마나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오늘의 이야기로 좀 몰입하는 과정에서 숨도 고르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대화의 식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밸류가든이라는 단체에 있는데요.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가치를 가꾸자 이런 뜻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뭔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 시대에 너무나 부재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 유행처럼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자꾸 유행처럼 만들어버려서 막 이렇게 붐이 생기지만 금방 또 이렇게 식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한 10년쯤 해야 이제 그제서야 내가 가꾸고 싶었던 정원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좀 가치도 가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밸류가든에서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그 좋은 시민을 찾는 거, 만드는 거, 관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서 요리를 하거나 또는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시민으로 함께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제가 계속 일을 하면서 갖고 왔던 관심사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민 교육이나 자원봉사자와 함께 만나거나 이러한 일들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그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일상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일상에서 그런 필요를 직접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고민이고요. 그러면서 먹을거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늘 우리는 먹고 있고 먹는 것을 고민하고 또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좋은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밸류가든 공간이에요. 네, 이런 기회가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광고를 그래서 조그만 공간입니다만 여러 가지 모임과 대화, 관계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책도 두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을 구성하는 가치로서 어떤 일상에서 만나게 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먹을거리와 관계된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먹을거리와 관계된 부분에서의 가치라는 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과 생명, 공감, 존중, 즐거움, 다양함, 다름 그리고 관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좀 녹여내고 싶고 어쩌면은 이제 밸류가든에서 하고 있는 미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을 좀 담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모았고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직 실행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제안도 있습니다. 네. 일상의 먹거리 배움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룹홈에 있는 청소년들과 이제 직장인들이 함께 이런 활동을 했어요. 정말 이제 먹거리를 그냥 접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조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먹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 이제 조리하는 과정이 있으면 재료나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하게 되고 만져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하고 싶고 건강한 음식들을 하고 싶었는데요. 첫 달에 이제 봄 요리를 했어요. 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공간에서 요리를 했는데 이렇게 쑥전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이런 이제 밥상을 만들었는데요. 평가가 너무 안 좋았었는데 청소년들의 평가도 형편없었지만 함께했던 직장인들의 평가가 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직장인들이 만나는 먹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 마인드에서 조금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되게 건강한 음식을 함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보기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것 같고 이런 선물이 되는 요리를 했는데요. 이제 잼을 이용한 이런 요리를 했어요. 굉장히 간단한 구움 채소나 이렇게 그 치아바타를 이용한 샌드위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일단 보기에 좋아서 약간 이제 뭔가 조리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다시 조금 이렇게 갖고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먹게 되는 햄버거라든가 아니면 스파게티나 피자나 이런 음식들을 만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먹고 싶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은 대체적으로 스파게티나 피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식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거죠. 또 뒤에 이제 나올 미각 교육을 할 때도 또 이제 셰프와 함께하는 미각 교육을 할 때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은 한국 음식보다는 외국 음식이 훨씬 많았는데요. 지난 여름 방학 때 저희가 장수에 있는 청소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이제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굉장히 달랐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오는 2박 3일 동안 식단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서울에서의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에 대한 이제 이해들이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파게티나 피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메뉴를 되게 많이 넣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 싫어했었어요. 저희가 첫날 도착하자마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파게티와 그 피자를 점심 메뉴로 했는데 그것을 먹을 때 아이들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소로 도시농업을 하는 현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대표님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내가 너희들 끝나고 나서 피자를 쏠게 했는데 애들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있는 영셰프 스쿨에서 하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선생님께 얼른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혹시 메뉴가 스파게티랑 피자라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늘 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거죠. 장수에 있던 청소년들. 그래서 얼큰한 찌개 이런 걸 좋아하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얼마나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지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청소년을 굉장히 일반화해서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나 이런 이제 뭔가 이 음식에 노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좀 약간의 타협을 해서 이러한 음식들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좀 요리를 꾸준히 하면서는 그나마 좀 일상에서의 필요한 집밥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했었던 건데 이제 텃밭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밸류 가든이라고 했던 것도 가드닝, 커뮤니티 가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뭔가 돌보고 키우고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어떤 모습들을 만나게 됐고 때로는 내가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어떤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들도 만나게 되고 이 과정이 아주 큰 배움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을 키우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것을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냥 늘 텃밭만 가꾸면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하니까 텃밭에서 예술놀이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농산물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 채소나 뭔가 먹을거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굉장히 좀 재미있어 했었고 오히려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땅 파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몸으로 움직이는 노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편 우리가 별로 노동의 기회를 주지도 않았고 너무나 이제 제한적인 노동의 경험들만 이렇게 제공했었던 것 같다 이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이 주는 가치는 사실 어제도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제 박진희 선생님이라고 먹거리 정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 선생님의 30인의 그 먹거리 정의를 위한 30인의 밥상에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관계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결과적인 음식으로만 만들어진 요리로만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생산한 생산자와 그 과정에 조리하신 분들과 그 외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함께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전혀 먹을거리에 대해서 문외한인 그동안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요. 네, 음식과 관련된 영화를 같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농부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리하신 분이 어떤 요리를 어떻게 조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제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간으로 우리가 똑같이 먹는 음식인데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와 있는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들고 아주 이렇게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음식이 주는 가치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좀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이제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진에 보이는 이제 패트리샤 무어인데 이 분은 한 나이가 어느 정도로 보이세요? 영상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EBS에서 아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 사진으로 봤을 때 나이가 한 얼마쯤 보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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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굉장히 네 이렇게 훌륭한. 네, 사실은 엄밀하게 뭐 이렇게 맞출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준비한 선물도 없기 때문에 마구 이렇게 해서 던져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85살 노파로 변장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85살의 노파로 분장을 해서 한 3년 동안 정말 그냥 그 뭔가 노인들은 어떨까? 노인들의 생활은 어떨까?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였는데요. 젊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이 디자이너가 뭔가 이제 좀 불편한 사람들,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물건들에 대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회사에서는 우리의 고객이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패트리샤 무어가 이렇게 조금 연배가 있는 할머니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패트리샤 무어의 할머니는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요리를 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뭔가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기도 힘들고 조리기구를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구나 나이가 들더라도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할머니가 더 이상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패트리샤 무어가 누구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많은 어떤 조리기구 이런 것들이 할머니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좀 힘이 약한 여성들도 어린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애정과 관심과 관찰과 그것을 통한 공감을 가지고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문제, 우리의 이 생산물들이 자라는 땅의 문제 이런 것들 되게 관심이 있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전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일상에 아주 가까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운동이 아니라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 먹는 것이 투표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게 할까, 그 심리적인 거리를 더 가깝게 할까,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음식이 주는 가치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농부님이 나오셔서 농사 짓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뭘 하다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게 농산물이 예쁘지 않아도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누가 지은 어떤 생산물, 이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쌀인데 이 쌀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있을 그 쌀을 상상하면서 훨씬 더 풍요로운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선은 사실은 공간이 주는 그런 아늑함이나 풍요로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 막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민주주의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좀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공간의 구성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쩌면 조금 덜 민주적인 방식의 위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표자의 위치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발표자가 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좀 평등한 어떤 그런 공간 구성,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이제 공간에서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다과도 가급적이면 누가 주신, 어디에서 온 다과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차려내도록 애쓰고 있고, 꽃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과도 그냥 이제 누가 만들어 오신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그렇게 좀 장치를 합니다. 이렇게 다들 막 가져오시기도 하고, 뭐 던킨 도너츠에서 사오신 분도 있지만,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행복은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독일에 이제 그 뭐 가족들, 여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지역마다의 공간으로 마더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 마더센터의 기본되는 공간은 이런 거실 같은 곳입니다. 모든 그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거실, 이런 것처럼 마더센터도 그런 곳을 지향하는데, 이 공간에는 언제나 먹을거리가 있는 거죠. 차가 있고 간단한 다과가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고, 그것을 즐기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의 계획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6월달에 했던 미각 교육인데요. 어쩌면 슬로우푸드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주기를 기대하시면서 요청하셨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하기엔 좀 어려워서 그 프랑스인 셰프가 직접 진행하는 미각 교육이었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이것을 이제 함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시도하다가 이렇게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미각, 맛, 뭐 요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3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셰프님이 직접 진행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였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그 미각교육 매뉴얼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즐거움을 어떻게 알게 할까, 맛이라는 것은 늘 일상에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여러 번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에서의 즐거움을 잘 기억하고 표현하고 경험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기본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맛을 경험하고 표현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다른 맛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조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는 뭔가 이제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건 좋은 음식, 이건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셰프가 만든 요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요리가 맛있는지 물어봅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약간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뭐가 맛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점점 그것이 괜찮고, 뭐든 괜찮고, 어떠한 의견이든 그 네 생각과 너의 표현이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진행했을 때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패스트푸드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아이들도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는 거죠. 아, 내가 이것이 맛있는 이유는 아, 이것 때문이구나.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셰프님이 오셔서 미각 교육하는 걸 약간 시연해 주는 것들을 이제 기대도 하셨는데, 실제로 이 공간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아서 오늘은 이제 하지 않고 조만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날 미각 교육을 로랭 셰프님이 있는 그 쿠킹 스튜디오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몇 장 담았는데요, 이렇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재료도 이야기하고, 네, 이 그 쿠킹 스튜디오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있던 곳이었는데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강점은 셰프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건데, 이 셰프님은 실제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 농산물이 요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달걀의 상태에 따라서, 달걀이 어떻게 생산됐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마요네즈를 만들거나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얼마나 다른지를 아이들에게 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보관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시판된 마요네즈가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내가 직접 만든 거는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 내지는 이틀을 넘기기가 어려워, 이런 불편하고 번거로움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요리를 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도 함께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네, 열심히 참여합니다. 네. 엄마들이 참가를 좀 했는데요. 엄마들이 좀 놀라셨어요. 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보면서요. 네.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제 막 바라보고요. 네. 그리고 맛을 기억하고 표현하도록 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맛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건조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맛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자신이 생기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느린 레스토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작년에 진행됐던 프로젝트인데 일본에서 진행이 된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것을 진행한 것은 일본에 있는 그 분과 자연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던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강수희 감독하고, 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하셨던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레스토랑입니다. 주문을 하면 그제서야 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문을 하시고 2달 후에 드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문을 했으나 잘하지 않으면 못 드십니다. 메뉴가 바뀌는.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식사를 할 때인데 주문을 받고, 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심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심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계속 초대를 합니다. 그 예약하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 잘하죠. 여기에서 예술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감각 워크숍 이런 거죠. 그래서 땅의 색깔이 굉장히 다 달라요. 예, 이게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라 흙의 위치,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도 다 다르고 꽃잎의 색깔도 다 다르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자연의 색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채소가 자라는 동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한 2달 만에 이제 다들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예약은 만석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시 오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쇼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거죠. 거의 대부분 오셨고 식사를 하십니다. 옆에 보면은 저기 그림들이 있죠. 이게 아까 했던 이 과정에서 그 텃밭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예술 워크숍이 옆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키우는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자라고 있나요? 네. 메뉴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네. 여기서 사람들은 어떤 걸 기대할까요? 굉장히 화려한 접시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나 음식 이런 거 기대할까요? 별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예약했고, 예,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이미 보고 있었고, 혹시 내가 뭔가 여기서 생산되는 어떤 재료로 하려고 예약을 했던 메뉴가 뭔가 자연재해로 병충해로 생산되지 못해서 다른 메뉴로 바뀌었다고 해서 누가 컴플레인 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함께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예,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이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해봐요, 저희. 네, 너무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못했어요. 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네, 곳곳에서 네, 한편으로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찾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는 특별한 걸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 여기저기서 텃밭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거기에마다 다른 사람들이 오고 다른 관계가 보여지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수희 감독에게 허락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그림 엄마랑 그림 그리던 아이가 이제 밥 먹으러 온 거죠. 네. 저희가 왜 미각 교육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미각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 아이들은 너무나 바빠서 쉴 틈이 없을 만큼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틈에 우리는 또 미각 교육까지 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서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더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해놓고 따라오라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미각교육에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하게 하고 그 다음은 그들이 각각 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먹을거리와 음식, 요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일에 함께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게 의미 있고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 발제는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또 조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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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미각교육 신청해 주세요. 그것은 슬로우푸드 통해서도 공지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가비가 있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요리사도 그 공간도 먹고 살도록 네, 그러한 적정한 참가비를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약간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이런 좋은 교육은 네,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가? 네. 그런데 아까 여기 이 테이블에 계신 분들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정책으로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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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실 이 공간을 우리 이제 제안 드렸던 게 여기 1층에 아까 우리 점심 드셨던 그 토킹 스푼 네, 그 네.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컴플리트 키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또 구상하시는 부분이 네, 있을 수 네,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슬로푸드 동아리를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뭐 네.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좀 생각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네, 네. 해보면은 뭐 이런 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 혹시 내년도 그 구체적인 계획이나 네. 이런 거를 사실은 컴플리트 키친은 그냥 이제 이것을 어떤 분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있는 그런 걸 아주 짧은 글로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채로 한 4년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도 됐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요리를 잘하지도 못하고 네, 저렇게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제 아주 정말 꿈처럼만 꾸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번 기회에 뭔가 이게 꿈이 아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을 재미있게 함께 하실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저희가 좀 재미있게 하면 그럼 뭔가 여러 가지 지원과 뭔가 이렇게 해결의 방법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또 같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해서 네, 기대가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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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다른 문화의 그 풍부함을 우리는 이제 다문화나 이런 정책을 할 때 뭔가 조금 열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늘 좀 불편한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어떻게 그것이 열등하다 할 수 있습니까? 훨씬 훌륭한 이렇게 저력과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단지 다른 부분에서 잘 못 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에서 더 소개하고 알리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말씀하시는 이게 막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가듯이 어떤 운율이 느껴지고 하나도 안 피곤하셨을 것 같은 굉장히 맑은 목소리 고맙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미각 교육이 또 하나의 학원 교육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힘든 그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좋은 경험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찬찬히 보면 나오지만 이 안에 어떤 원칙을 갖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원칙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잠깐 끊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 발표 함희연 선생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